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조선일보 100주년 창간일로 네, 100주년 맞았습니다. 혹시 박 의장께서는 조선일보하고의 아름다운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조선일보하고 아름다운 추억 많죠. 특히 이제 2008년에 예.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예. 제가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했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그 촛불 시위 왜곡에 가장 앞장섰던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인데 저희가 출입 금지를 시킨 적도 있어요. 아, 출입금지. 하도 기자회견. 왜곡 보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일일 브리핑을 했는데 예. 뭐 일일 브리핑에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조중동 기자들은.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긴 하지만 기자들한테 신분증 검사를 해가지고 있으면 내쫓고 몰래 들어와 있다가 예. 제가 지목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나간 기자들도 있고 그 기자들 개인들한테는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나 너무 왜곡이 심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참 조선일보가 저는 그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 신문인 게 6월 10일 날 실제로 100만 인파가 모였잖아요. 예, 예. 그 광화문 앞에. 다음 날 아침에 조선일보는 마치 거대한 민주주의의 이 100만 물결이 일어난 것처럼 또 타이틀을 뽑았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대한 민주주의 함성이 100만 거대한 함성이 민주주의 일어났다. 함성.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얼굴을 바꿨다가 그 전에까지 왜곡 보도 하다가 이게 엄청 커지는 것 같으니까 싹.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다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서니까 또 얼굴을 바꿔서 또 왜곡하고 그래서 뭐 전교조가 배우다 이런 설을 갖다가 퍼뜨리고 실제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들 못 오게 이 감시하러 다니고 이게 다 조선일보의 선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참 뭐 조선일보의 악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밤을 새도 다 저가 뭐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출연은 해도 TV조선 절대 안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나름 그건 지조가 제 원칙입니다. 지조가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오늘 낮에 그 기자회견을 갔다 온 건데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조선일보의 천황 폐하를 찬양하는 이 신문을 이제 인쇄를 한 거죠.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휴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비닐입니다. 그래서 휴지로 닦지도 못합니다. 이거 언제 했을까요? 휴지만도 못하군요. 휴지만도 못한 조선일보의 천황 폐하 찬양 기사였고요. 자,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홍준표, 김태호 컷오프 당했습니다. 두 분.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예. 전격적으로 이렇게 컷오프까지 가리라고는 뭐 본인들도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타협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 밀양 그래 고향 밀양 안 나갈게. 밀양 그래서, 창녕은 안 될 테니까 안 되니까 양산으로 양산에서 나갈게. 김두관과 붙겠다는 타협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컷오프를 당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좀 부담스러운 상대거든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컷오프와 같은 결정을 과단성 있게 내리기 힘든데 제가 뭐 누누이 지적하듯이 그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의 입이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천 진행된 것만 보면 이른바 이제 물갈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미래통합당이 더 세게 판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뭐 뿐만 아니에요. 그 김태호 그 전 지사하고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주영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다 공천에서 컷오프가 된 상황이어서 아무튼 이 물갈이 폭은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세고 특히나 이제 PK 지역이 민주당 그동안에 이제 아성이었는데 민주당에 의해서 많이 이제 PK 지역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PK를 미래통합당의 아성이라고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PK 선거에 사활을 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의원은 부산 남구 을에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영도로 가겠다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김무성 의원 지역구였죠. 거기는 안 가고 못 갔네요 결국은. 중영도구는 아마 반발이 당내에서 너무 강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 오랫동안 준비해온 후보들도 있고 예. 또 김무성 의원도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반발이 클 거다. 예.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남을이면은 거기에 민주당이 누구입니까? 그러게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남을이 누군지 한번 제작진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홍준표 전 대표 탈당하고 본인은 정계 은퇴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 출마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분의 성정상 예. 이대로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양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든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든가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고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오늘 뭐 멘트한 걸 보니까 다른데 재배치도 안 한다. 김태호, 홍준표 두 사람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났다. 정치 생명 끝났어 당신들. 이 그렇게 한 얘기인데 거네요. 김태호 지사도 거기가 거창이 고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은 선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마 뭐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통합해야 된다. 보수가 이겨야지만 산다라고 메시지 서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뭐 다 컷오프가 되면은 다 무소속 출마하면은 보수 분열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전에 예. 저는 옥중에서 뭔가 이게 배후 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거는 조폭두목이 나는 줄 알았는데 역시 보수의 맹주는 보수의 큰 손은 황교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박근혜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걸 과시한 게 아닌가 싶고 정의당이 오늘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고발했습니다. 예. 저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저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검찰이나 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오늘 황교안 대표가 무슨 뭐 귀한 말씀 뭐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아마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박근혜의 저런 서신이라는 게 누가 봐도 저렇게 되면은 이제 도로 한국당을 넘어서 도로 탄핵당, 도로 박근혜당으로 돌아가는 거고. 도로 박근혜당. 예. 저 메시지를 전달했던 메신저인 유영아 변호사는 오늘 미래 한국당에 입당 신청을 하고 비례공천을 신청을 했어요. 비례공천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돼서 박근혜의 메신저가 그죠.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서로 간에. 예. 근데 미래 한국당에서 유영아에게 공천을 준다면 박근혜 대리인한테 공천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몫으로. 예.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민국 국회에 박근혜 대리인을 한 명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여서 오늘 뭐 한선교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의 반응도 약간 곤혹스러운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만약 유영아를 또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예. 그건 또 이제 박근혜 대리인을 거부한 게 되니까 그 옥중 실세의 뜻을 거부한 게 되니까 그게 가져올 파장도 뭐 있을 것 같고 이래저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가 달갑기만 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수 통합을 가속화해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오히려 도로 친박당, 도로 박근혜당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중도 표심이 떠나서 보수에 불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짜고 있는 예. 이 위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중도 표심 예. 이거를 모으는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봐라. 저기 만약 그 자유공화당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저기는 다 합쳤는데 우리도 이제 진영을 결집해야 되지 않겠냐. 정의당 왜 빨리 비례연합당 안 들어오냐. 이런 식의 이제 정치 공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반성을 안 한 건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숨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숨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다. 네, 그런 그 정도까지 생각이 보시나요?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요즘 전망 비율이 좀 많지는 비율이 낮아가지고 아니 숫자로 하는 거 말고 숫자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서술형으로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알겠습니다. 자, 정말로 숨은 선대위원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오늘 비례정당 관련해서 제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정미 의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앞에서 김현정 앵커랑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그 전에 윤소아 원내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서는 뭔가 좀 태도를 바꾸면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약간의 이제 메시지의 혼선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윤소환 원내대표 나간 뒤에 당에서 브리핑을 해서 좀 바로 잡았고, 예. 그러니까 비례연합당이든 뭐 비례민주당이든 어떤 형태의 비례위성정당도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고 예. 저쪽의 반칙을 우리도 반칙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원칙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은 그 이 비례연합당과 같은 형태의 그런 뭐 이 선거연대 이거는 그 당내에서 분명한 반대, 그 분명한 거부의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이제 당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건 어떤 정당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뭐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까지 다 열어서 예. 거듭 확인하는 바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비례 후보를 저희가 선출했기 때문에 예. 그 선출 보고 대회를 겸해서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예. 그 전국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당의 의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될 거고요. 물론 비례연합당을 해서라도 저 무도한 뭐 미래통합당 세력이 원내에 다수당이 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들의 진정성이나 절박감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예. 그러나 좀 국민을 믿고 원칙과 정도의 길을 가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 점에 국민들을 있어서는 믿자. 예, 예, 정의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쪽에 뭐 박근혜 유영아의 그림자까지 비추기 시작했는데 예. 저는 모든 여론조사의 데이터나 수치를 보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예.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근데 그거를 정치공학으로 해결이 될까요? 저쪽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거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대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떤 위기가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오늘 국회에 제출된 그런 어떤 저 껍데기 민생 추경이 아니고 실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대출이나 세제 감면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통해서 예. 더군다나 공적 그 보호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민생 피해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추경 같은 걸 가지고는 전 이반대 민심을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 있어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게 지금 선거 국면에 조성된 민주당의 후보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 이걸 단순한 어떤 수의 정치공학으로 예. 넘으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의당 입장은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같이 직접 국민들한테 이게 현금을 주자. 그래서 뭐 내수도 살리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제가 건가요? 들어오다 보니까 김부겸 장관이 똑같은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김부겸 장관이? 그러니까 본인의 장관 경험으로 봤을 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논리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지원을 해도 빌려준다. 예. 이번 대책도 다 빌려주는 대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하루 벌어서 하루 이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영업자들도 착한 임대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임대료가 이 와중에 오르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나 이제 영업 손실이 평상시에 비해서 뭐 거의 한 뭐 50% 60%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빌려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냐 직접 줘야 된다. 그리고 지원 대책도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대책이 그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건 좋은데 그거를 당장 받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좋아요. 현금이 지금은 필요하죠. 필요하다. 예. 그런데 그걸 다 지역사랑 상품권 대책으로 그 일관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뭐 상품권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대책인지 저는 저도 엊그저께 그 기재부 차관과 예산실장이 와가지고 추경 설명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저희 당에. 저도 그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이 비상경제 대책이냐. 이거 당신들이 늘 매번 추경 때마다 들고 오던 똑같은 대책 아니냐.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개소세 이 면제해 주는 거. 예. 지금 자동차 개소세 면제해 주는 걸로 민생 지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비상해요, 예, 다녀보면. 예. 그래서 실제 이 골목 상권의
이 자영업이나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뭔지 정부가 특히 우리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기재부가 특히 예. 아직도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11조 7천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또 세입 경정이 뭐 한 3조 가량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한 8조 정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저런 추경안으로는 체감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게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저걸 가지고 현금 살포라고 현금 살포 없어요 거기에 정말 현금 살포라도 하면은 정의당은 쌍수 들고 환영하겠는데 예. 그런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비슷한 개념이 이제 홍콩에서 있었는데 예. 홍콩에서 인당 150만 모든 원, 6만 국민들한테 원씩. 15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한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기본소득에 관련된 뭐 전문가를 모시고 좀 심도 깊게 한번 이재용 씨 예, 소카에 이재용 대표가 청와대 청원을 냈잖아요. 예, 냈죠. 50만 원씩 그냥 주자. 50만 원씩 전 국민한테 네, 주자라고 전 국민한테 줘봐야 얘기했죠. 25조다. 예. 근데 25조 쓰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소비 진작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선별하려면 저는 기본소득을 할 거면 선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별을 하면은 그 선별 비용이 선별 행정 비용이 더 들어요. 행정 비용이 더 들죠. 그때는 모든 그냥 1인당 전에 아동수당 10%는 안 준다고 했다가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결국은 다 주는 걸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동 수당을 적용받는 대상들에게 아동들에게 4개월간 예. 10만 원짜리 무슨 상품권을 문화상품권인가를 주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만 원짜리 상품권 줘가지고 그게 체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 4개월 동안. 그러면서 봤을 때 정부가 진짜 그 기본소득과 같은 그 재난 비상 대책을 취할 게 아니라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직접 지원 대책을 위주로 예. 저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든가 아니면 2차 추경해야 됩니다. 2차 추경까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추경 얘기까지 들었고요. 일단 뭐 숙제는 해야죠. 숙제는 성적표 받아봐야 되니까. 제가 일단, 이것 때문에 오면서 마음이 늘 무거워요. 이 앞에 순서까지는 좋아요. 예. 근데 이 시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도 제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걸로 왜 그러십니까 아십시오. 지금? 예. 자 일단 숙제 지난주 영상 박제 영상 보고 얘기하도록 하시죠. 저는 뭐 이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고 약보합세? 아니 강보합세? 강보합세 일부 회복하는 거죠. 일부 회복, 네, 조금 일부 회복할 가능성. 것이다. 네. 예, 별다른 드라마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 민주당 지지율하고 그동안에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이번 주에 좀 특이하게 예. 이게 디커플링 됐는데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공천 파열음의 상당한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바닥에서 기초를 잘 다져온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 이후를 대비해서 포스트 예, 김무성을 대비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전략 공천을 하면 이건 공천 파열음을 자초하는 거여서 뭐 그런 등등이 별 문제 없이 잘 관리된다면 지지율이 좀 회복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겠죠. 저 다음 주도 이제 5%를 넘을 것을 일단 예. 전망을 하고 안 되면 이제 그만 나오겠습니다. 맨날 이거 사퇴 협박. 저도 뭔가를 걸어야죠. 자, 일단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맞추셨어요. 네. 그랬습니까? 많이 틀린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대통령 지지율은 어쨌든 약간 강보합세를 예, 보일 것이다. 조금 올랐죠. 조금 2.9%면 사실은 뭐 보합세라고 보기보다는 더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올랐어요. 예. 어떻게 원인이 뭔가요, 이거는? 글쎄요, 뭐 일단 정부의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한 어떤 대응 체제가 네. 국민들에게 여전히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마스크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마스크가 난리가 민심이 났습니다. 많이 흉흉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정부가 공적 이 통제를 80%로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는 그 오부제, 일종의 보급제죠, 사실. 보급제. 예. 예. 그래서 일주일에 2개까지만 살 수 있다라는 보급제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민심이 조금 좀 나빠지는 곳에 정부가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평가를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방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그 굉장한 위기 관리 능력과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민생 피해 지원에 있어서는 오늘 나온 추경안이 이게 숫자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지 총규모만 보고 그 일단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은 너무 한가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좀 시급하게 이 방역 능력을 보였듯이 이 민생 피해 지원에 있어서도 좀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대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지금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에서 48%요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해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요게 지금 뭐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그러니까 뭐 공고한 지지층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로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여러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40%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예.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오히려 지금 임기 반환점도 훨씬 넘었고 또 이번 총선 앞두고서 어쨌든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인데 그런 뭐 이 상황에서도 저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4%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뭐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 앞두고서 결집 현상이 강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의당 효과도 일정하게는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을 뺏기면 안 된다, 예. 뭐 과반을 뺏기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쟤들이 탄핵 추진 안 된다. 아, 위기감이 사실은, 상당해요, 지금. 탄핵 추진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거든요. 예. 불가능한 얘기고 탄핵이라는 거는 단지 의석수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명분이고 민심이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했다가 엄청난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사실은 뭐 심재철이가 되도하는 얘기를 던져본 건데 심재철 의원이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검찰발 무슨 뭐 음모론까지 엮어가지고 굉장한 위기감이 증폭이 돼 있는데 저는 뭐 전혀 그거는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보고 다만 그런 어떤 결집 효과가 여당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소폭. 오늘 뭐 적중률 좋은데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메신저와 메시지 문제다. 메신저와 메시지라면 어떤 것이 황교안 문제인 문제, 건가요? 황교안 문제라고 봅니다. 황교안. 그래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많이 날 수 있는 공천 과정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선거 앞두고 뭔가 더군다나 이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 전가하려는 책임 전가용 프레임만 만들려고 하지 뭔가 긍정적인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이나 예. 긍정적인 어떤 이 대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중국인 안 막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니냐. 오직 뭐 문재인 책임론, 오직 중국 책임론, 예. 뭐 이것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뭐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식상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무당층이나 중간층이 돌아오지 않는 거고 결국 아무리 공천 과정을 잘 관리해도 총선을 앞두고서 또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제1야당이 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비판하고 네.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저렇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그 프레임으로만 일관했을 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컨벤션 효과는 거의 끝난 것 같고 끝났죠. 지금 다시 20%대로 떨어졌는데 박근혜의 보수통합 이 메시지는 아직 여기에 이제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네. 보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보수통합 하자고 해서 이게 좀 더 오르는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지금 예.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태극기 쪽에 지지율이 거의 밈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가 더해진다 그래서 그게 뭐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고 예. 그에 반해서 좀 상식적인 보수층이 보기에는 이뭐 도로 박근혜냐 박근혜의 그늘과 박근혜의 그림자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예. 저 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이런 평가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그 내에
좀 그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박근혜의 저런 옥중 정치라는 게 선거 상황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공화당 같은 이제 더 강경 보수, 예. 그러니까 광장 보수, 태극기 보수 여기를 좀 묶어두는 데는 일정하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예. 지금 당장 우리 공화당에서 오늘 반응이 왔잖아요. 예. 빨리 만나서 통합 논의하자고. 통합 논의하자. 근데 지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지분 달라는 얘기도 깔고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성 발언을 했는데, 근데 거기하고 막상 진짜 어떤 당대당 통합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면 중도로 뭔가 확장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던 그간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 간 과거의 민주당 그 출신의 의원들이라든지, 과거의 국민의당 출신들의 의원들이라든지 다 이제 일종의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여전히 탄핵당한 박근혜가 이 관리하는 그런 당으로 출마하는 것밖에 탄핵의 강은 건넌 건지 안 건넌 건지 헷갈리고 다시 건너오는 거죠. 다시 건너갔다가. 네. 뭐 방송 용어는 아닌데 빠꾸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정의당 얘기를 하기 전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1.7%에서 4.6%로 정의당에 앞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갑자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의당으로서는 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안철수 효과라고 봅니다. 안철수 특히 효과. 대구에서 예. 지난주에 언론을 크게 장식했던 그 한 장의 사진. 그게 그러네요. 갖는 효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국민의당이 생겼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잘 예. 몰랐는데 그 사진 한 장이 갖는 파괴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 사진에다가 뭔가 뭐 비아냥거리거나 쇼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기가 어려울 만큼 예. 또 실제 지금도 계속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다른 사람 의사면허 없잖아요. 의사면허 없죠. 거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그 사진 한 장의 파괴력이 컸다. 그게 이번 주에 아주 지지율의 급상승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이 뭐냐, 사진 다음, 봉사활동 다음이 뭐냐, 누구를 비례대표로 공천할 거며, 예. 어떤 인물들이 거기에 영입돼서 그 당의 면모를 갖출 거며, 예. 뭐 이런 등등인데 현역 의원들은 거의 다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떠났어요. 미래통합당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배지 달고 해쳐모여서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리고 안철수 주변의 인물은 별로 잘 안 보입니다. 두 사람의 현역 의원만 지금 이태규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하고 두 사람만 입당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안철수 의원이 언제까지 거기서 그 봉사활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일정 시점에는 올라와 가지고 선거 상황을 지휘하고 이제 선거판을 짜들어 가야 될 텐데 예. 그게 뭐냐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 그렇군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를 뒤늦게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에 예.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비아냥거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아이디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런 이미지고, 또 안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를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예전에 이거는 비아냥되는 게 아닌데, 예전에 개그맨 정영돈 씨가 개그 빼고 다 잘한다. 이게 옛날에 무한도전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 빼고 다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들 정도예요, 사실은. 본인의 본업인 예. 의사로서의 의사나 뭐 바이러스 맞는 컴퓨터 쪽이나 이런 진료 거는 다 굉장히 활동의 잘하잖아요. 모습이다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다시 의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자리긴 한데 어쨌든 진짜로 정말 존경받고 잘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위기의 정의당 4.3% 지난주하고 똑같은데요. 동일합니다. 정체돼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이 논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어찌됐든 정의당 이름 석자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러게요. 예. 그러나 이제 정치판에서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름이 많이 불리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이 꼭 나쁘진 않다. 본인 부고만 아니면 무조건 좋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예. 그러나 이제 일관성을 가져야죠. 예. 정의당이 여기서 뭐 흔들흔들하고 좌고우면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이 국면을 잘못 관리한다면
더 큰 위기가 좀 도래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실리의 문제나 의석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로 이 사안을 우리가 접근했다고 하면 예. 일관성 있게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또 우리 당내의 그 의견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더라도 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미래한국당을 축소시키고 이 진보 개혁이 좀 승리하는데 역할을 하고 우리도 실리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의견은 언제까지 그럴 거냐 당을 왜 따로 하냐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 줄 세우는 데 가서 줄 쓸 거냐 뭐 이런 의견이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분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위원장으로서 예. 이제 카톡방을 관리를 하는데 오늘 카톡방에서도 당원들끼리 그런 논란이 붙었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후자에 소개드렸던 그런 원칙대로 가자라는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더 많은 걸로 봤을 때 흔들림 없이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정의당의 선택은 뭐 선택대로 의미가 있을 테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6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댓글 정의당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 정의당은 응원 이해한다라고 댓글 다시는 비판 댓글이 훨씬 많지 않을까 비판 댓글 훨씬 많아요. 한 9대1 정도로 많습니다. 예, 예. 예. 또 여기 국민TV 그러나 어쨌든 예, 예. 어떤 정당이든 그 정당의 방침과 정당의 이 노선은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예. 그에 대한 평가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선택을 하고 예. 정의당은 정의당의 선택을 해야지 민주당이 정의당의 선택을 해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정의당이 민주당의 선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숙제해야죠. 또 다음 주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몇 %였죠? 긍정이 47.6, 부정이 48.7로 조금 높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뭐 긍부정이 역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긍부정이요. 시기적으로. 부정이 약간 더 높습니다. 네. 현재는. 왜냐하면 코로나 네.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추이상으로도 꺾이고 그게 통계로 보여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서 그러나 이제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 결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42.9%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최대 결집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결집의 추이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이제 재밌는 게 미래통합당일 텐데 정말로 이 박근혜 옥중 정치 효과가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근데 좀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약간 떨어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저기에 긍정을 표할 사람들은 다 이미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지지층이 넘어와 봐야 그 미미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이게 도로 자유한국당, 예.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꽤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의당 4.3%. 계속 4.3%인데 5%를 목표로 열심히 맨날 목표만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5% 도와주십시오 좀. 예. 5%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보다 뒤지는 거는 또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일시적 효과지 축적된 지지 기반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다음 주에는 역전합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시 역전이 될 거고 저게 이제 축적된 지지 기반으로 나타나려면 예. 안철수 대표의 원맨 플레이 가지고는 안 되고 원맨 플레이는 안 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용이 짜여지고 예. 인물들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봉사활동밖에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또 다음 주에 숙제 확인하고 성적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예, 사실 뭐 말로만 그렇지 부담 안 가져요. 공부 좀 못할 수 있지 뭐 공부 못하는 게 그렇게 죄야? 공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어깨 당당히 펴고 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